안녕하세요. 엑셀 크리에이터 덕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영상은요, if 함수입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도 제가 수업 시작할 때부터 if 함수 설명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엑셀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if 함수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엑셀을 잘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함수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if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if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제가 설명을 시작을 해보면, 자, if 함수는요, 통계 자료를,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했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아래쪽에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세 명의 친구가 오른쪽에 점수로 받아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점수를 우리는 말 그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합격, 두 번째는 불합격.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로. 자, 근데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데 있어서 당연히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는 90점 이상, 9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라고 표시를 해주라고 할 거고, 90점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이라고 표현을 해준다. 이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입니다. 이 if 함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당 점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수기로 합, 불 이런 식으로 입력해줘야겠죠. 이런 불편함,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림, 번거로움 등을 if 함수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if 함수는요, 총 3개의 인수가 필요해요. 하나, 둘, 이렇게 총 3개의 인수가 필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간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인수는 기준이 되는 조건식이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죠. 이 점수를 기준으로 현재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이 점수가 될 것이고,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점 이상이 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90점 이상이 조건이 될 겁니다. 즉,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식을 완성해 줄 거예요. 그것을 바로 첫 번째 인수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수는요, 조건식이 참일 때 표시할 값. 첫 번째 인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 기준이 되는 조건식을 얘기하는 게 이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일 때 표시할 값. 즉, 그거를 위에 문제 형태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90점 이상일 때가,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결국은 90점 이상일 때 뭐라고 표시할 거냐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합격이란 단어를 표시해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이 합격이란 단어를 넣어 줄 거고요. 세 번째 인수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 즉 90점 이상의 반대, 거짓은 미만이란 소리겠죠. 미만일 때는 뭐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우리는 불합격이란 단어로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인지한 상태로 실습을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실습을 하고 난 후에요, 제가 이 주의사항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페이지에 넘어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왼쪽에 점수를 가지고 두 가지로 평가를 해주고 싶은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조건은 80점 이상일 때, 이상인 친구는 합격이라고 해줄 거고, 미만일 때는 불합격.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줄 거니까 이 점수가 결국은 기준이 되겠죠. 조건은 80점 이상일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앞에다가 3개의 인수에 들어갈 거를 가져오고 나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는 기준이 되는 조건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평가에다가 는 if 탭 첫 번째 인수는 기준이 되는 조건식, 즉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셀의 기준은 왼쪽에 93이라는 숫자겠죠. 그래서 93을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점수가 80점보다 크다라고 해주다 보니까 먼저 저희가 선택한 셀이 크다라는 표시인 왼쪽 부등호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상, 포함이란 뜻에서 는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80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제가 명칭을 이렇게 새롭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입함 쓸 때 이런 순서 형태를 해주시면요 가장 정확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요 함수에 입력하시면 아시겠지만 함수가 끝날 때마다 마침표, 즉 인수가 끝날 때마다 마침표, 콤마를 항상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수는 조건식이 참일 때 표시할 값, 즉 앞에 있는 식이 참일 때 표시할 값.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80점 이상일 때 뭐라고 표시하기로 할 거냐 이런 뜻이겠죠. 그때 우리는 합격이라는 단어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입력을 해줄 텐데요. 입력 데이터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항상 우리는 큰 따옴표, 합격, 큰 따옴표,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넣어주셔야지만 데이터로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수 끝났으니까 또 콤마. 자, 세 번째 인수는요. 조건식이 거짓일 때 표시할 값. 마찬가지로 80점 미만일 때 뭐라고 표시할 거냐 말과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인수는 큰 따옴표, 불합격, 큰 따옴표.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93점, 80점 이상이니까 합격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데이터들도 쭉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앞에 있는 기준이 상대 참조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함수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왠지 두 번째 인수에는 꼭 긍정 의미만을 넣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인수에는 부정의 의미만을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if 함수의 가장 정확한 설명은요.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맞는 경우에 두 번째 값, 틀린 경우에 세 번째 값 이런 뜻이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른쪽 문제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개의 점수가 앞의 점수처럼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1월보다 2월에 점수가 올라간 친구한테는 증가, 반대로 점수가 내려간 친구한테는 감소라고 표현해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박진이라는 친구부터 한번 봐보면 1월에서 2월로 갔었을 때 점수가 내려가니까 여기에는 감소라고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거를 우리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if 탭. 첫 번째 인수는 기준이 되는 조건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까는 기준이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셀이 총 두 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식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하나의 식을 그냥 예시로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셀이 뭐보다? 이 두 번째 입력한 숫자보다 커. 이렇게 하나의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현재는 G10, 왼쪽 부등호, 그 다음에 H10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말로 풀어보면 G10에 입력되어 있는 거는 숫자 100이고요. H10에 입력되어 있는 거는 숫자 80이죠. 즉, 이 숫자의 두 개의 데이터를 대입했었을 때 현재 왼쪽 부등호가 크다, 즉 100이 크다라고 하는 경우가 맞는 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맞는 식이라고 했었을 때는 두 번째 값, 아닐 경우에는 세 번째 값 이런 식으로 불러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보통 많은 분들이 증가라고 입력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제가 한 이유가 긍정, 부정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 있는 식이 맞는 경우의 두 번째 값, 틀린 경우의 세 번째 값, 즉 G10, H10에 각각 100과 80을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식은 맞는 식, 참인식이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1월에서 2월에 점수가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다 보니까 두 번째 인수는 감소라고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틀릴 경우에는 나와야 되는 게 증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주시면 감소가 나오고 쭉 마찬가지로 채우기를 이용해서 내려주시면 증가, 감소 이렇게 나오죠. 즉 세 번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G12는 78이라는 숫자고 85는 H10이라는 숫자죠. 맞나요? 즉 이 두 개의 숫자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현재 85가 더 큰 숫자인데 G12, 78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은 틀린 식, 거짓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인수값인 증가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는 조건식이 맞는 경우에 두 번째 값, 틀린 경우에 세 번째 값으로 나타내줘 라고 하는 게 정확한 if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해볼 거냐면 현재는 합격과 불합격 두 가지로만 나눴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두 가지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흔히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한 경우도 있겠고 대학교 때는 뭐 A, B, C, D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엔 또 if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바로 다음 시트 페이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에 넘어가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줄 거예요. 점수를 가지고 평가. 첫 번째 조건을 제가 먼저 입력을 해보면 250점 이상은 A라고 해줄 거고요. 180점 이상은 B라고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C.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에다가 는 if 탭 하기 전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한 번 더 입력을 해주고 네, 다시 복사해서 요거를 붙여 넣어주면 요거를 본 상태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에다가 는 if 탭. 자, 첫 번째 인수는 걔가 기준이 되는 조건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가할 기준은 점수였죠. 그래서 점수를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조건 나오면 되겠죠. 250점 이상은 A. 자, 그러면 이 점수가 크다. 그 다음에 이상이어서는 뭐보다 숫자 250. 이러면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되고 첫 번째 인수도 끝이 나겠죠. 그래서 콤마를 찍어주시고 두 번째 인수는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맞는 경우에 참일 경우에 뭐라고 표현할래? 이런 뜻이었어요. 250점 이상은 우리는 A라고 표시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큰 따옴표 A,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계속해서 세 번째 인수는 원래는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아닐 경우에, 즉 틀릴 경우에, 거짓일 경우에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런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일 경우에 표현할 값을 봤더니 우리는 아직도 B나 C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더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B나 C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if 함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if 탭. 즉 세 번째 인수에 if 함수를 인수로 다시 한번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if 함수를 적용했다 보니까 if 함수는 세 개의 인수를 이 순서대로 맞춰서 넣어야겠죠. 다시 그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맞춰서 기준이 되는 조건식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부터 먼저 선택을 해보면 기준은 280, 이거 하나에 대한 평가를 내려준 거니까 기준은 변함이 없이 똑같이 280이라는 숫자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 점수가 180점 이상이냐, 왼쪽 부등호가 크다는 180 넣어주면 될 것이고 첫 번째 인수가 끝났으니까 또 콤마. 두 번째 인수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맞는 경우에 표시할 값, 즉 180점 이상은 B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인수 끝났으니까 또 콤마. 자, 지금까지 입력한 함수를요 제가 한번 더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250점 이상은 A라고 했어요. 즉 250점 숫자가 높은 숫자들은 다 A라고 해줬고
제가 검게 선택한 영역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249점부터 나머지 점수들에 해당하는 영역이겠죠. 249점부터 아래의 점수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 점수들에서 180점 이상은 B, 즉 B는 249점부터 180점까지를 B라고 한다는 이야기겠네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현재 A, B까지는 다 해줬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인수는 결국은 250점 이상도 아니고 249에서 180점도 아니고, 즉 세 번째 인수는 이것도 아닌 나머지란 말과 똑같겠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는 C라고 표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수에는 큰 따옴표 C,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if 함수가 한 번, 두 번 열렸죠? 그러면 뒤에 가로도 한 번, 두 번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280은 250점 이상이다 보니까 A가 나온 거고, 체육엔들을 이용해서 쭉 완성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하나만 더 해보면 90점 이상은 수라고 표현해 줄 거고, 80점 이상은 우, 70점 이상은 미, 나머지는 양, 총 4가지로 표현해줘. 이 평균을 이 4가지로 학점으로 표현해줘 라고 해보고, 다시 한번 if 함수를 보여드리면 는 if 탭, 기준은 요 점수 평균이 되겠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점수가 이상이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는까지 해주고 숫자 90, 첫 번째 인수가 끝났으니까 콤마, 두 번째 인수는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맞는 경우에 표시할 값, 큰 따옴표 수,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끝났으니까 콤마. 아직도 우리는 이 90점이 아닌 영역을 3가지로 더 나눠주다 보니까 일단 if 함수를 다시 넣어주고 똑같이 앞에 거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기준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콤마 찍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올 경우는 우라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콤마 찍고, 아직도 2가지로 더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if를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기준 선택해 주고 세 번째 조건 70점 이상을 입력해 준 후에 콤마, 또 이거는 맞는 경우는 미라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현재 수, 우, 미 다 표시해 줬어요. 그럼 이 3개도 아닌 값이란 뜻이겠죠? 뭐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그렇죠. 양이라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양, 큰 따옴표. 마지막으로 if 함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열리면 가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닫아주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가로가 닫히지 않을 경우에는요, 엑셀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AI가 있어서 수정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로를 닫을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될 때까지 해주시면 정확한 가로 개수가 나오는 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누르신 후에 마찬가지로 또 체육엔들을 이용해서 쭉 완성을 해주면 이거에 맞춰서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if 함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주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주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갈 것은 제가 정한 명칭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쉽다. 즉 기준이 되는 조건식,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거 저는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인수에 들어갈 내용은 긍정, 부정 전혀 상관없다.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갈 조건식이 맞으면 두 번째 값, 틀리면 세 번째 값.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이 숫자들을 대입했었을 때 참이면 두 번째로 나오게 해주고 아니면 세 번째 인수로 나오게 해줘. 이게 if 함수의 정확한 뜻입니다. 요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으시길 꼭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굉장히 길었던 if 함수 영상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지만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